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13강 2025년 10월에 실시된 고3 39번 삽입문제인데요. 오답률이 10이네요. 이 앞에 문제, 그러니까 제12강 문제가 사실은 더 쉬웠고, 이게 그거와 비교했을 때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률이 10이고, 앞에 거는 1위였거든요.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별표 3개를 준 이유는 내용이 너무 좋아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오늘 많이 챙겨가시고 배워가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는 저는 어떻게 풀었느냐.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 그와 같은 자극이잖아요. 그와 같은 자극의 모든 것, 그와 같은 자극의 모든 것.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많다라는 것을 A라고 놓는 거죠. 뭔지 잘 모르지만 자극이 많은 거. 자극이 많아요? 그럼 자극이 많은 게 뭐인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수백 개, 심지어 수천 개의 다양한 자극. 이거 많은 거죠. 그쵸? 오케이. 인스테드 나왔네. 인스테드 보는 순간 여기 낫이 있나 한번 봐야죠. 그랬더니 아하, never가 나오네요. 그러면 늘 말했던 not instead라는 구조적인 관점 가져야죠. 예, 오케이. 근데 여기 보세요. 다양한 자극이라고 또 나오는데 해결책이 나오죠. 그룹한다예요. 그룹한다가 B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 4번 보니까 these category 이게 뭐예요? 그룹한다니까 이 두 개가 결속이 엄청 강해졌죠. this categorization은 그룹하는 것이 categorization이니까 두 개의 결속이 매우 강하죠. 그리고 이쪽은 A고 이쪽은 B잖아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어디예요? 여기가 돼야죠. 그래서 3번이죠. 두 가지죠. not instead라는 구조적 관점. 두 번째는 굉장히 많아. 자극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 자극이 나오려면 앞에 자극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양한 자극 여기 앞에서 말했던 다양한 자극을 받은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써볼까요? 좀 100 심지어 이게 나오고 those 다양한 스티뮬이 나오고 그 다음에 instead 대신에 다양한 자극 different 다양한 스티뮬리를 받고 어떻게 해요? 그룹을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양한 것 너무 자극이 많아. 수천 개의 자극이 너무 많아. 뇌가 어때요? 과부하 걸리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뇌가 과부하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계속 과부하 걸리게 놔둬요? 이렇게 계속해서 계속 들어오는 시각적 자극, 청각적 자극, 기타 많은 자극이 들어올 때마다 이성적으로 엄청나게 신경 써서 하나요? 아니죠. 그럼 과부하 걸려서 안 되죠. 우리 뇌가 무한히 큰가요? 아니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룹한다라는 해결책을 여기서 instead가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problem solution이라는 개념으로 봐도 되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수많은 이런 자극이 있어. 그래서 그 자극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 프로블럼이야.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대신에 우리는 어떻다? 그룹해야 돼. 이렇게 한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렇게 푸시는데 이게 그렇게 어려우셨을까? 이 내용도 쉽고 필표 제가 3개를 했지만 이 내용을 공부 정말 많이 했거든요. 공부를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저는 너무너무 쉬웠는데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대조를 찾아라. 조금 이따 공부 제가 하고, 자, 오늘 또요, categorization, 이게 범주화라는 제너럴 라운이죠. 엄청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트레이드 오프가 나왔는데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속도가 엄청 빨라. 그럼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이 정확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천천히 오래 생각하는 거, 천천히 생각하는 거, 이거 빠르게 생각하는 거. 자, 이거 제가 설명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듀얼 프로세스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스템 1이 있었고 시스템 2가 있었죠, 여러분. 요거 다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요 얘기. 요 듀얼 프로세스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 1과 시스템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는데 요 듀얼 프로세스 이론. 시스템 1은 빠른 거예요. 빠른 거, 자동적으로 빨라.
이건 느리고 열심히 생각하는 거죠. 신중하게 설명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제가 인지학에서 cognitivetheory에서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인지학 이론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공부. 오늘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별표 3개 했던 거예요. 자, 인지가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 뇌가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가 가소성이 있는 거죠. 이 인지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성이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바운더리는 한계가 있어요. 이 말이에요. 우리의 뇌는 무한한 자극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름길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휴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제가 늘 만든 휴리스틱. 이거 엄청 이거 어려운 개념인데 아셔야 돼요. 다시 이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지에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하지 않아요.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뇌가 무한히 자극을 처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름길로 해요. 그거를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연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 이 범주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안 됐다. 이 범주화를 시키지 못하면 우리 뇌가 폭파됐을 겁니다. 우리가 뇌가 폭파됐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우리 인지 전략이다. 그래서 캐이터고리제이션, 범주화 시키는 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방식이에요. 방식. 인간이 복잡성을 줄이는 아주 뇌의 가소성의 방식이죠. 그래서 범주화라는 것은 아주 필수 불가결한 멘탈 도구예요. 효율성을 추구해. 빨라요. 그리고 이 정보의 과부하를 피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정보의 과부하. 이런 단어는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보의 과부하. 그래서 빨라야 자동화가 돼. 연습이 많아지면 이것도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 나와요, 이거. 자, categorization이라는 단어는 자동적이에요. 그래서 freeze, 얼었던 것을 녹이는 것처럼 한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인식의 부하, 인식의 생각, 우리 인지적인 생각을 뭐에다가 편하게 풀어줘요? 그렇죠. 새로운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걸 듀얼 프로세스 이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심리학에서. 시스템 1, 이것도 내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스템 1이 뭐냐? 듀얼 프로세스에서 빨리 하는 거, 자동적으로 하는 거. 시스템 2는 논리적이고 느린 거. 자, 우리 뇌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경제학, 우리가 이 효율성이 있는데, 캐이터고리션은 효율성이 생기는 거예요. 뭘 줄여요? 비용을 줄여요. 수만 가지의 자극을 가공하고 처리하는데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어떻게 해요? 그죠? 상세하고 인지적인 분석이 막 필요해. 모든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필요해야 한다면 우리 뇌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마비가 돼버리죠. 완벽한 마비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결코 어떤 것 할 수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캐이터고리제이션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기게 하고 오토메이션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심리학. 그래서 이걸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고정관념이 생길까라고 연구를 한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우리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인지론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커그니티브에서 우리가 캐이터고리제이션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커그니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부산물이라 이 말이에요. 고정관념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그렇죠. 캐이터고리제이션, 범주화 때문에. 엄청난 우리에게 이 시각을 주잖아요. 와, 이런 글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효율성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왜곡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생기죠. 트레이드 오프가 생기는 거예요. 트레이드 오프. 이득이 있잖아요. 이득이 있고 손실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손실이 있어? 왜곡의 손실이 왜곡이 생겨. 대신 어떤 이득이 생겨요? 효율성이 생기잖아요. 효율성. 정확성은 어때요? 정확성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러나 효율성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속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거 트레이드 오프. 이 얘기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별표 3개. 그래서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것은 순전히 나쁜 사회적인 행위가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자동적으로 생기는 부산물이다. 뭐에? 필수적인 이런 기본적인 인지 과정에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래서 진화론적인 그런 관점에서는 캐테고리제이션은 진화가 된 거죠. 뭘로? 생존 기제로, 생존 메커니즘으로 진화가 된 거죠. 아니면 뇌가 폭파됐겠죠. 그래서 위협, 이건 새로운 거잖아요. 새로운 뉴, 나블, 새로운 거를 집중하려고. 그래서 안전적인 거. 항상 봐왔던 꽃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정적이잖아. 꽃, 식물은 안정적이잖아. 세이프 스티뮬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동물은 어때요? 위협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캐테고리제이션은 인지의 효율성이다. 대신 뭘, 그죠? 왜곡이 일어나게 되고, 이건 비용이 들어가죠. 왜곡이. 그리고 정확성이 좀 떨어지겠죠. 정확성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비용이죠. 이게 떨어지겠죠. 이건 올라가지만. 됐죠? 트레이드 오프. 캐테고리제이션이 인간에 적용이 되죠. 왜?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그렇죠. 스테레오타입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죠. 왜곡이 생기죠. 자, 환경이 있어요. 거기에 자극이들이 수많은 자극이 있잖아요. 거기 우리가 수많은 인지를 하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캐테고리제이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주화를 시키니까 어때요? 우리 부하, 우리 인지적인 부하, 오버로드, 인지적인 이 부하가 떨어지게 하는 거죠. 뭐가? 캐테고리제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주목을 우리가 더 많이 주목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위험한 거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능을 더 잘하는 거죠. 그래서 뇌 가소성이 생기는 거죠. 자,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를 우리가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 다음번에 쉬워지고 그 다음번에 더 쉬워지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당연히 구독, 좋아요, 후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가보겠습니다. 뇌가 가졌네요. 한계를 가졌어요. 그렇죠? 뇌가 한계를 가졌죠. 자, 양의 한계를 가졌겠죠. 어떤 양이야? 정보 처리. 자, 정보 처리의 양을 가졌잖아요. 정보 처리의 양을 가졌어. 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 처리가 뭐죠? 뇌가 있잖아요. 정보가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 먼 정보,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커그니티브, 우리 인지적인 활동이 어때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receive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retrieve, 저장된 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이거 정말 잘 나와요, 여러분. 그다음 조작도 하고, manipulate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정보 처리잖아요. 그게 그게. 그렇죠.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처리의 양의 한계를 가진 것이 여기서 끊어야죠. 자, 문장이 있으면 항상 끊을 줄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여기까지. 한계가 있어. 뇌의 한계성이죠. 뇌의 한계성은 뉴스가 아니죠. 이게 우리 심리학자들에게 뉴스가 아니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정말로 자, 15년 전에 요 밀러라는 교수님이 계신 이분이 이것을 얘기했던 뭐예요? 뇌의 한계성, 뇌가 한계를 가졌다는 거. 어디에? 정보 처리의 양에, 처리해야 할 정보 처리의 양에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뭘로 보여줬나요? 그의 유명한 논문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용량, 제한, 뇌가 용량이 제한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limitation이죠. 지금 여기 보셔요. the limited capacity, limitation of information. 이거죠. 보이시죠? 어디에서? short-term memory, 단기 기억 메모리의 한계 용량에 관한 그런 논문,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G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 전화번호 7개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개를 우리가 잘 빨리 외운다. 이게 넘어가면 못 외운다라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누가 했던, 요거는 기존 지식이잖아요. 기존 지식, 옛날부터 있었던 지식. 그러니까 existing knowledge, existing paper, 옛날에 있던 지식에 여기 옛날에 어떤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나는 말하고 싶다. 여기에 더해서, 자, 한계가 있어. 우리 뇌는 한계가 있어라는 첫 번째 기존 지식에 두 번째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걸 말하고 싶어. 그게 뭐냐? 새로운 그 연구를 나는 말하고 싶어. 그건 뭐냐면, 범주화를 시키는데,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이 캐테고리제이션과 고정관념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새로운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범주화 시키는 것이 고정관념하고도 연관이 돼 있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왜 생기지?
이걸 풀어내겠다 이거죠. 고정관념이 왜 생기지? 이걸 풀어내겠다. 그게 바로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렇죠. categorization. 범주화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뇌는 한계가 있어요. 이 지식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건 나의 연구 말하고 싶어요. 그 연구는 스테레오타입과 그렇죠. 케이터고리제이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고 바로 이 연결된 그 케이터고리션은 부산물이더라. 반드시 생기는 부산물이더라. 인간의 인지의 필수 불가하는 면이더라. 우리 인간의 뇌가 인지를 처리하는 데서 필수적으로 생기는 면이더라. 그와 같은 케이터고리제이션, 어떤 케이터고리제이션? 범주화, 그와 같은 범주화가. 자, 이해되셨나요? 네. 범주화는 불가피하더라. 반드시 생기더라. 인지를 할 때는 반드시 생기더라.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 플러스 알파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런 범주화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이 생겼고 그 스테레오타입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죠. 여기서는 새로운 관점 제시를 한 거죠. 자, 어느 주어진 순간에 그러니까 1, 2, 3, i번째, n번째 어느 순간에도 어느 찰나에 이 말이잖아요. 어느 찰나에 어느 순간에도 수백 심지어 수천의 엄청난 다양한 자극이 존재해요. 어떻게 처리해야 돼? perceive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으로 처리해야 할 수많은 스티뮬레이트가 존재해요. 어디에는? 우리의 가까운 환경에서는 아주 수많은 스티뮬레이트가 있어요. 정보가 어때요? 과부하예요. 과부하. 정보가 엄청 많아요. 자극이 엄청 많아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정보가 너무 방대해요. 자극, 인지를 해야 될, 처리를 해야 될, perceive 해야 될 엄청난 많은 것이 있어요. 프로블럼이죠.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해.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perceive죠. perceive. 아, 이거 연결됩니까 여러분? perceive. 이게 perceive잖아요. 이게 perceive. 처리해야 할. 자, 모든 그와 같은 자극, 이런 다양한 자극, 수백, 수천의 다양한 자극에 대해서 주의 깊게 계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심지어 부분집합. 그러한 자극의 부분집합이라도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면 뭘 위해서? 자극, 각각 자극의 특징, 본성, 본질과 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carefully하게, constantly하게 생각을 해야만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처리해야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보 처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거 정보 처리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엄청 많은 거. 그렇다면 어떻다? 우리는 결코 무언가를 해낼 수 없다죠. P를 해야 한다면 해낼 수가 없어요. think carefully 해야 된다면 우리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problem이죠. 이것도 problem이죠. 자, there of란 것은 of that, of those의 고체 법률 학술 문어체예요. 그래서 그것들 중에 이런 뜻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프로블럼이 느껴지셨어요, 여러분? 오케이. 요거 those stimuli, 요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됐어. 이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 더 우리는 인지한다. 요게 인지한다죠. 요게 여기까지도 아셨으면 좋겠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또 하나. 이게 뭐예요? 늦게 처리한다. 이거 시스템 2죠? 시스템 2. 아, 우리 방금 배웠는데 듀얼 프로세스 배웠는데 시스템 2죠, 여러분? 이건 슬로우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거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fast로 처리할 거. 이게 뭐예요? 시스템 1이에요. 이거 알면 너무 간단히 풀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 우리는
다양한 작업, 서로 다른 다양한 작업에서 우리가 배워. 대신에 배워. 그래서 배워. 이걸 배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룹화 시킨다. 그룹화 시켜. 그것들이 뭐예요? 요 다양한 자극이죠. 다양한 자극들을 무슨 관점에서 뭐에 의해서 배웁니까? 공통된 특징, 공통된 속성, 공통된 기능으로 인해서 그룹화 시킨다. 이거죠. 이게 지금 비효율적이잖아요. 일일이 다 하니까 비효율성을 어떻게 한다? 효율성으로 바꾸겠다. 어떻게? 그룹함으로써 바꾸겠다. 이 말이죠. 이런 거 나오면 놓치면 안 되는데 이런 단어 나오면 제너럴 나운이잖아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캐이터고리가 뭐예요? 이와 같은 범주와 이거죠. 이게 어떻게 결속이 엄청나게 꽉 결속됐다는 것을 디스 바로 이와 같은 범주와 나 이제 정리할게. 이와 같은 범주와는 솔루션이죠. 이와 같은 범주와 처리가 이와 같은 범주와 과정이 이런 뜻이죠. 이와 같은 범주와 과정 여기서 딱 꽂혀야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리고 then이야, ten. 이와 같은 범주와 과정이 너무너무 잘 연습된다는 뭐예요? 오토매틱 한다 이 뜻이죠. 이거는 fast다. 이거는 시스템 1이다. 연습해가 되니까 어느 어떻게 돼? 결과 어떻게 돼? 나오네. 자동화 되네. 자동화. 선생님은 이게 그냥 이게 딱 연결돼 있어. 그래서 자동화 되니까 어떻게 돼? 이 이트가 뭐겠어요? 자동화 되니까 요죠. 이 범주와 과정 때문에 freeze up 시켜. 아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의식이, 우리는 오버로드가 생겼잖아. 아까 오버로드 위에서 4번 문장에서 오버로드 생겼잖아. 그쵸? 오버로드 생겼으니까 이 의식을, 우리의 뇌의 의식을 어떻게 해줘야 돼? 그렇죠. 것들에게 attend, 집중하게 해줘. 어떤 것들, 새로운 것, 이건 위험이죠. 새로운 것에, 우리 환경의 새로운 것에 것들, 여기서 것들은 스티뮬러죠. 스티뮬리스. 자, 보이시죠? 스티뮬러. 자, 요거 보이시죠? 자극이죠. 스티뮬리. 요거죠. 요것도 이거 연결할 줄 알아야지. 이런 공부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구독, 좋아요, 후원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혹은 우리의 현재 처리할 수 있는 것들, 현재 처리할 수 있는 스티뮬리에 attend, 집중할 수 있는 의식에다가 자리를 내어주는 거죠. freeze up, 편하게 쭉 풀어내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룹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캐이터고리 이걸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토매틱이죠. 자, 이 오토매틱과 이 새로운 건 어때요? 서로 반대죠. 반대. 여기서는 반대로 쓰였죠. 반대. 여기까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캐이터고리제이션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또 줄어드네. 자, 과부하가 줄어들어요. 자극의 과부에 우리의 사회 환경에서 이런 컴플렉시티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리듀스 보세요. reduce 여기 보세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 거요. 이거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보이셔야 돼. 이거 보이셔야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시 올라가서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정리. 우리 뇌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는 캐이터고리제이션을 하는 거죠. 자, 복잡한 거를 심플리 시키는 거죠.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천천히 생각하는 거,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시스템 2. 빨리 생각하는 거,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 뭐예요? 시스템 1. 자, 한계가 있어요. 이걸 어때요? 우리 한계를 풀어주는 거죠. 뭐 함으로써? 그렇죠. 캐이터고리제이션 하면서, 심플리시티 하면서, 수백 개 자극이 엄청나요. 자극이, 이거를 어때요? 캐이터고리제이션. 복잡해요. 오버로드가 생겨요. 리듀스 해줘요. 심플리피케이션 해줘요. 자, 의지, 노력, 인식을 노려요. 의식을 노력을 해요. 아니요. 의식을 프리드 해줘요.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트레이드 오프 보겠습니다. 스피드 어때요? 오토, 정확성 보이십니까? 이것도 아셔야 된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